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서해신문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심의 향방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번 군수도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군의원 가나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도에 주양 기자입니다. 가선거구 군의원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당 나학균 후보 19%, 민주당 노성철 후보 15.2%, 한국당 김경재 후보 1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민주당 최연태, 무소속 김원섭, 무소속 김경환, 민중당 박병문, 한국당 오혁성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나선거구는 민주당 조동준 후보 20.6%로 선두를 달렸고 이어 한국당 강신두 후보 15.7%, 민주당 이현호 후보 12.4%, 한국당 이준희 후보 12%로 오차범위내 초접전 양상을 보입니다. 이어 무소속의 한일수, 한국당 신영호, 미래당 노명구, 무소속 이강선, 무소속 구재칠 후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군의원 선거는 정족수 2명이 줄면서 선거구별 3명씩 6명과 비례대표 1명 등 모두 7명이 선출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어느 정당 후보를 찍겠냐는 질문에는 44.7%가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고 한국당은 28.8%로 두 정당 간 15.9%포인트 차를 보였습니다. 이어 미래당 3.3%, 정의당 3.2%, 평화당 1.9% 순이며 무소속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도 7.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당 지지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 간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 유권자의 표심은 지지 정당과 좋아하는 후보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N 뉴스 주향입니다. 검찰, 경찰이라고 사칭하는 전화 여러분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점점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장항에 사는 80대 김모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하며 농협은행에 있는 돈이 사기당할 우려가 있으니 모두 찾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보이스피싱.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김 씨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1,8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다행히 이를 이상히 여긴 딸의 신고 전화로 경찰이 출동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연변 사투리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챌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한국 사람으로 교체돼 보이스피싱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는데 조직원이 사이버 수사대 형사 출신, 은행 텔레마케터 등으로 그 전문성과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곳은 대검 특수 2부 김승찬 수사관입니다. 네. 네, 현재 보낸 경우는 명의도 형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고요. 서천군에서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9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피해 사례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검찰 및 금융기관이라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사기 사건에 연루돼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통화자를 압박합니다.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없는데도 신용카드가 반송되었다며 당황스럽게 말을 해도 일단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또 금융기관으로 속여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많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높여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전자금융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어떤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집니다. 이런 전화 받게 되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떤 사회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또 선거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 이제 모바일 청첩장 이러한 형태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주소, 링크가 딸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접속하게 됐을 때 소액 결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는 전자금융 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도 당하기 쉬운 보이스피싱. 검찰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와 금전을 요구할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SBN 뉴스 김가라입니다. 최근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와 장항한 꼴갑 축제 등 서천의 특색 있는 축제들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들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입니다. 서면 마량리 홍원항 일원, 잡다한 쓰레기들이 뒤섞여 물 위를 떠다닙니다. 어민들이 쓰다 버린 폐그물과 폐오일통, 그리고 부탄가스, 술병, 라면 용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비인면 다사항에도 해양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해변도 돌아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쓰레기가 많으면은 환경 오염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참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이 버리고 간 돗자리와 슬리퍼 등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해수면이 상승하면 물속으로 들어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해양 쓰레기는 물 위를 떠다니며 선박의 운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침적되면 선박의 프로펠러에 감기는 등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바닷속에서 잘게 부서진 쓰레기는 해양 생물이 먹게 되고 쓰레기를 먹은 어류들은 다시 밥상에 오릅니다.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먹게 되는 셈입니다. 2015년 936톤이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2016년에는 1688톤으로 배나 늘어나는 등 3년간 무려 4천여 톤이 수거됐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장맛비로 금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8일 동안 110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8억 원 수준이던 해양 환경보전 사업비를 올해 18억 원으로 대폭 늘려 그중 15억 원을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에 사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양환경 미화원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금년 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 위해서 미니 굴삭기라든가 집게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청소 장비도 다 구비를 해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수거된 쓰레기량은 200톤으로 비교적 적은 양이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하면 그 양은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매년 많은 양의 해양 쓰레기가 서천의 해양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남우입니다. 불기 2562년째 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았습니다. 기존 석가탄신이라는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는 첫 해여서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날의 모습을 안경달 기자가 담았습니다. 건지산 한가운데 자리한 봉서사. 고요하던 사찰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곳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축원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푸른 녹음 속 색색의 연등이 화사하게 꽃을 피웠고 연등에는 저마다 기리는 바를 담은 글귀를 매달아 원하는 바를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맞아서 나라가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피가 항상 가정에나 거나 그런 가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종 행사와 주지 스님의 봉축사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시작됩니다. 발언문을 낭독하고 합장을 하며 부처님의 은혜를 되뇌고 탄생불 형상에 물을 붓는 관불 의식을 통해 마음에 쌓인 죄와 번뇌를 씻어냅니다. 올해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시니 나무 가지마다 새피 돋고 꽃향기는 삼천대천세계를 진동하는 듯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유종 서천군수 권한대행과 나소열 대통령 비서실 자치분권 비서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서천군수 예비 후보들도 이날만큼은 부처님의 탄생을 한마음으로 축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자 1등, 즉 가난한 사람이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축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서로 나누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2500여 년 후 서천에서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군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유승광 후보, 자유한국당 노방래 후보, 무소속의 김기웅 후보 등 3명이며 기초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등 모두 28명이 등록을 끝내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1일부터 가능합니다. 한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체납사항은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군 민주노총위원회와 농민회가 지난 21일 민중당 박병문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서천군청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천군 민노총 신성식 위원장, 서천군 농민회 조영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회원들이 참여해 박병문 후보 지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오대 민노총 수석 부본부장은 박병문 후보가 노동자의 고단함을 가슴으로 안아줄 유일한 후보라고 말하며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박 후보를 군 의회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중당 박병문 후보는 농민수당 월 20만 원 도입, 최저임금 10,000원,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안 공공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기류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기류의 인문학은 인문학적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생적인 인문활동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다음 달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인문학 프로그램 금강하구의 백길과 포구를 따라가며 만나는 서천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서천의 백길과 옛포구, 조선 후기 문학이 만난 극음악의 최국봉, 판소리 중고제 이야기를 비롯해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마을 공동체 문화의 조사 방법과 길잡이로서 마을지 탐구 등 총 3가지 주제로 11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통예술단 혼과 서천문예의 전당이 주관하는 전통예술 브랜드 공연 바람의 멋이 지난 23일부터 4일간 서천문예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산 모시짜기와 서천 부채장의 공작 부채를 모티브로 한 가무악으로 기획됐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92호인 태평무를 비롯해 판소리, 신무용, 사물놀이가 어우러지는 총 4개의 프로그램이 공연됐습니다. 첫날 저녁 공연이 매진되고 서천관 내 8개 학교와 2개 군부대에서 단체 관람을 하는 등 많은 관객들이 문예회관을 찾았습니다. 한편 올해 초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서천군이 선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천군은 서천에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사업 등을 담은 전입자 생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에 나섰습니다. 안내서에는 서천 소개, 생활민원, 복지, 보건, 문화, 교육 등의 생활 정보를 7가지 분야로 나눠 보기 편하게 수록했으며 공공기관 및 병의원과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 등 유용한 전화번호 및 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센터 이용 방법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군은 전입자뿐만 아니라 관내 다양한 문화시설과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배포합니다. 판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판교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작은 집 수리 사업의 첫 수혜자로 복대리 주민인 김모 씨를 선정해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 김 씨의 집은 평소 외부 균열로 인해 물이 새고 곰팡이가 심하게 피는 문제가 지속돼 지난 15일 협의체 위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장판 도배와 싱크대 설치, 외부 설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근 판교 1리 김병석 이장과 익명의 기부자는 각각 전기수리 봉사와 침대 등을 후원했습니다. 협의체는 김 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반찬 배달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